저도 강연을 좀 많이 다니는 편에 속하는데 아주 오늘 분위기는 아주 특히 굉장히 특이하네요. 영어는 유니크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제가 항상 제가 느낀 것은, 야,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다. 왜 이렇게 웃는 사람이 없을까? 예,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제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야, 여기 오니까 뭐 전부 웃는 분들의 너무 여러분이 한 분당 한 일당 100 하셔가지고 한 100명씩만 주인분들을 갖다 이렇게 웃기게 한 일당 10만씩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웃음을 갖다 이렇게 전파하시면 우리나라도 정말 웃음이 많고 이렇게 웃음을 통해서 행복이 전파되는 그러한 좀 행복한 사회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행복을 좀 이론적으로 풀었거든요. 제 경험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행복이 뭐더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행복을 갖다가 이론으로 푼 게 아니라 웃음으로 풀어가지고, 예, 제가 오늘 고등학교 제가 경복을 나왔는데 동창을 갖다 한 40년 50년 전 40년 전 만났어요. 근데 웃음 행복 뭐라고 하셨냐면 아시겠죠? 유명하신 분이니까. 오해열 웃음 행복 클리닉 원장님. 네,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병이 치료가 되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가서 많은 곳에 가서 자살하지 말자는 걸 가서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웃을 수도 병도 고칠 수 있구나 하는 걸 또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좀 서두가 길었고요.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좀 자리를 조금 채우셨으면 좋겠네. 예, 오늘 제 강의는 1시간 30분, 90분 동안 할 겁니다. 사실 저도 얘기 보따리를 풀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한 3시간은 해야지 좀 여유 있게 얘기저기 푸는데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행복을 주도하는 삶이지만은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성공했더니 행복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찾은 행복이 뭔가 그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가장 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러한 코리안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삶을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장황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 책을 한 권씩 선물 드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제가 한 1년 전에 서울여자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더니 학생들이 만들어준 동영상이 있습니다. 3분 되는 건데 그걸 보시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여긴 정말 다르네요. 저는 가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우선 박수 치는 법을 가르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얘기를 안 해도 오 하고 오는데 참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 제가 강의로 받은 걸 갖다가 여러분들 위해서 좀 한턱 내고 싶네요. 사실 제가 맨손으로 참 낯선 땅에 가서 76년도 하면은 한국이라는 존재를 모를 때입니다. 거의 그 당시 우리 너무 못 살았을 때니까. 그래서 머리가 까매면은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 근데 이제 Are you Japanese?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코리안이다. 그러면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이래요. 그 정도로 인식이 없을 그 정도였는데 물론 가서 맨주먹으로 탁 내렸으니까 힘들었죠. 근데 가서 참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갖다 극복하면서 익숙해지고 하는 게 참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공돌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착오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10억의 매출만 일으키면 이건 대성공이다. 왜냐면 제가 3,000원씩 노동 치면서 일을 하다가 10억의 매출에도 이익 내면 이건 정말 성공이다. 저는 기업이 어떻게 형태로 굴러가는지 잘 몰랐고 어떻게 키우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한 500억의 매출로 컸고, 그리고 돈을 쓸 줄 몰랐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키웠는데 키우고 보니까는 어떤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키웠으니까 540억에 팔겠대요. 팔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 미치는 거고 팔고 그러는데 보니까 참 앞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100억이 저희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100억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데 그 후에 막급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을 쓸 줄 몰랐죠. 그죠? 조직을 키울 줄 몰랐죠. 돈을 벌어도 재투자할 줄 경험이 없으니까 참 살면서 삶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후회 속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자. 내가 처음에 진 것은 사상누각이더라. 그죠? 모래 위에 초가집을 전디고 그런 경험을 해서 고층 건물을 지자. 그래서 한번 재도전을 한 겁니다. 2번. 그래서 이제 첫 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는 정말 고성장을 이루고 나스닥에도 나가고 전 세계 60개 지사에 한 1,500명의 직원, 그것도 한 미국인이 한 1,200명 정도.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죠? 돈을 갖다가 버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이뤘다.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뭐 했고 열심히 했고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이 15년 동안 60번의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매 분기마다 사장에 자기가 목표를 내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것을 갖다가 이루어야지만은, 목표를 달성해야지만은 그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차고에서 나와가지고 3억 원을 갖다가 30명에서 모았는데, 막 모고 나한테 3명의 이사가 멋진 사람이 나타나니 이사회를 하세요. 이사회가 뭡니까? 뭐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내 상사의 보스예요. 그 사람들이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 전문 경영인을 들여오자 하면은 할 말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뛰어가지고 실적을 내기 시작해 인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정이 한번 하더라도 잘 나가다가 이게 성장이 멈추거나 꺾이면 금세 책임이 오거든요. 어떻게든지 나는 실패할 수 없다는 각오해가지고 매 분기마다 어떻게든지 내 실적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나스닥에 나갔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IT 회사들은 주로 이제 그 전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줍니다. 스탁 옵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일단 나스닥에 나가가지고 주식을 이제 바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주들 밑에서, 그러니까 직원들, 전 직원이 주주인데 그 안에 쌓여가지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예. 왜냐하면 직원들은 보통 이제 그 일주일에 40시간 이라는 게 보통이거든요. 40시간도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우리 할 일이 너무 많고 사람 찾기 힘드니까 최소한도 60시간 일하자. 그래서 60시간 일하는 사람만 뽑아오는데 사실 60시간만 합니까? 어떤 때는 70시간, 80시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 없이.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이번 분기 우리가 이걸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러해서 이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실적이 이렇게 그 예측치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한 2~3%만 빠져도 주식이 20~30%가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직원 하나하나가 월급만 받다가 처음으로 목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시가장 준비, 생각 장가, 자동차, 집, 큰 꿈이 있는데 자기는 사장이 하는 대로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싸웠는데 요만큼 못 알아서 져가지고 20~30% 빠졌을 때 그 고통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매 분기분기 싸우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물론 주주, 이사들 있지만 그런 각오를 해가지고 1분 1초면서 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성공이 뭔지도 몰랐어요. 끝이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 그냥 매 분기마다 실적을 내는 그 싸움. 그래서 저는 15년간 60분 전쟁을 치렀는데 그런데 한 분기도 15년간 60분기 전쟁을 치면서 한 분기도 저는 그 전쟁에 진 적이 없다. 물론 기업에서 성공한 분들 많습니다. 그죠? 돈 번 사람도 저보다 많지만은 15년간 60번의 매 분기의 실적을, 그것도 고성장을 이끌어내면서 이렇게 실적을 낸 거는 아마 어떻게 보면은 유일무이하지 않나. 예, 저는 그러한 그 자부심을 갖고. 근데 그 가능했던 게 뭐냐 하면은, 예, 저는 사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 뭐 특별한 적도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성공한다고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국인, 이 아주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죠? 대단한 피가 흐른, 어떻게 하면 좀 끔찍한 민족일 수도 있어. 네, 그런 아주 좀 특이한 그런 피가 흘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반부에는 제가 어떻게 성공을 해서 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흥미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성공이 가능했는지, 결핍보다 더 큰 동력이 없다. 여러분, 결핍하면 이제 뭐 우리 옛날에 다 가난했죠? 네, 저도 참 가난했습니다. 예, 7 식구가 촛불도 안, 그러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도 단칸방에서 자라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미국에 내려서 진짜 남들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각오 가지고 노동하면서 주경야독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할 때 나중에 정말 리더십이라는 게 딴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과정을 밝히면서 제가 처음에 그 노동하면서 2불 75전을 벌 시간당, 딴 친구는 일을 많이 하는데도 4불 50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처음으로 노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풀타임 졸업을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했어요.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나 돈 좀 올려줘. 어디 올려줘. 3불 25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50전이 저한테 얼마나 큰 돈을 때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밑바닥부터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왜 동기부여되고 왜 행복한지를 알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을 갖다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사람들 쓰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날 돕기면 내가 왜 행복하지 않았나? 왜 동기부여되어서 정말 회사 나가기가 죽기보다 싫고, 어떨 때 내가 동기부여서 일하는 그걸 갖다 역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뭐냐면 내가 결핍, 밑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죠. 물론 지금 재벌 2세, 3세 해가지고 기업들이 일으키지만 물론 많은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밑바닥부터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들을 진일에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겉의 모양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밑바닥부터 산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큰 성공을 일으키지 않나. 저는 제가 생각하기 외람 때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결핍하면 뭐죠? 한마디로 헝그리 마인드예요. 그게 제 삶은 보면 말이죠. 저는 정말 항상 보다 나은 삶의 갈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 하면 재미없어요. 실증이 나죠. 새로운 일 부닥치면 확신이 나서 하죠. 그래서 항상 뭔가 변화가 있어야 재밌어요. 변화. 그게 그런 갈증이 유난히 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기업 갔다가 이건 아니다. 네,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속품과 챙겼을 때. 그래서 중소기업 조그만 데 가고 거기서 또 창업을 하고 그런 삶이 계속 연속으로 현재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변화, 도전하고 자기가 변화하려고 하면서 과감하게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정열을 바치게 되지 않죠. 몰입하죠.
그렇게 되면 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설령 시행착오 있었지만 시행착오도 배우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바탕에, 성공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역시 헝그리 마인드더라. 이거 뭐 열심히 적지 마세요. 우리 PT 자료 좀 다 나눠드리세요. 네? 아, 그럼요. 아, 뭐 다 드리죠. 제가 요새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참 사람 팔자 알고 모르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단지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전정학과를 택했고, 그러다 어떻게 이제 공돌이가 돼가지고 창업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인생에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어떻게 특강 강사를 해가지고, 그죠? 그것도 제가 삶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요새는 한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 EBS에서도 한 2, 3주 전에 세 개의 주제로서 뭐 소통의 리더십, 행복을 주도하는 삶, 60전 60선, 난 이렇게 성공했다. MBC에서는 또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한 10개의 주제 이상으로 할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 참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예. 그렇다 누구나 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사는 잠재 능력에서 10분의 1도 못 깨고 생을 마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원동력은 뭐냐면, 그 원동력에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하고 몰입했을 때 자기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볼 때, 야,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섭니다. 제가 그렇다고 막 엄청난 저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의 갈증 때문에 했더라.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말이죠, 항상 뒷자리는 채고 앞자리가 안 펴 있어. 강의를 가면 제발 좀 앞으로 앉아라. 이렇게 잘난 강사 볼 기회가 별로 없다. 그리고 사실은 말이죠, 이제 이따 소통에 대해서지만 이게 눈 맞추지 않고서 강의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저는. 일방적으로 막. 그렇죠.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발 좀 앞에 앉아라. 아름다운 여성이면 더 좋다. 야, 근데 안 앉아요. 앉질 않아.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보면 사람들이 용감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누가 강의를 들어가면 그 사람이 좀 서치를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 만났을 때 뭘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질문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서 참 느끼는 게, 저는 이제 멘토링 한다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젊은이들 찾아와요. 어떤 녀석은 내 얼굴만 이렇게 보고 나서 말을 한마디를 못해. 근데 정말로 저는 제일 기쁠 때가 여러 가지 질문 가지고 팍팍팍팍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성공하려고 그러겠어요? 좀 가만히 보니까 성공하려는 거는 왜 그렇죠? 인정받기 위한 거거든. 제가 가진 걸 갖다 나눠 달릴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해피한데, 그러면 와서 뭐예요? 제발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물어볼 줄 몰라요. 용기가 없습니다. 쭈삣쭈삣하고. 그래서 참 여기 보면, 미국에서는 보면 참 모든 젊은이들이 그냥 당당합니다. 모든 게. 그죠? 여기는 눈 맞춤도 할 줄 모르고 물어볼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 책에도 보시면은 제 삶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 제가 이제 가난할 때 옛날에는 돈과 백이 없으면 서러웠죠. 제가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그런 공포의 두려움이 있죠. 야, 최전방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테니스 치고 매일 막걸리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서강대를 나왔는데. 술 먹는 사람한테 야구 중독이야, 중독.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올 줄 몰랐지. 논산훈련소에 이제 제대학, 거기 교육 끝날 때쯤 하면 멋진 육군 장병들이 쫙 나와가지고 차출하자, 취사병,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거기 테니스
테니스? 손을 번쩍 들었지. 근데 그게 정말로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그런 사단장 밑에 갔다면 저는 영창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정식으로 배운 테니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게 버스가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올라. 야, 나 육군본부 됐구나. 아니에요. 공수부대 갔어요. 공수부대. 정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분이 다행히 테니스를 안 좋아하고 초기적이었대. 한 2번 쳐준 것 같아. 저한테 군장점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처음으로 배운 거예요. 사업을. 참 사람 운명 모르죠. 그리고 저는 미국 가서 이제 제가 주경야독 하면서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8시간 동안 노동하다가 목욕하고 저녁 먹고 강의실에 앉으면 피가 내려가지고 끊어지는 교통이 있습니다. 야, 그런데 저는 빨리 대학원을 나와야지만은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인데, 야, 내가 왜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도 서툴죠. 그런데 뭐가 하나 있었냐면 용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야, 이걸 내가 손을 들어서 물어봐야 돼. 막 그런 싸움이 있다가 한번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강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막 손들었어. 네. 그러고 났더니,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절실하니까 그때 같이 공부 잘할 데가 없어요. 노동하면서도. 나중에 6개월 되고 제가 수학 좀 잘하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했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용기가 참 중요하다, 삶에. 그렇죠. 한국에서는 정말 용기 없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왜 이렇게 격이 있어 보이고 아니거든요. 미국은 삶이 다 평등합니다. 그렇죠. 있는 건 누구한테나 다 똑같고 나눠주고 싶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하여튼 동창이라도 좀 성공하면 쭈삣쭈삣해요. 이러면 안 되거든.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배움의 열정, 모든 열정이 여기 다 오셨는데 정말 그런 용기,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공부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용기, 자신감, 자존감을 불어넣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속품은 행복할 수 없다. 제가 대기업에 있다가 아메리칸 드림인데 한 500명 되는데 저한테 요만한 프로젝트 주는데 이게 어떻게 전체에 맞물려서 움직이는 건지 내가 하는 것이 뭔지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야, 제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아까 그 자존감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회사 나가 정말 싫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그렇구나. 항상 빅픽처를 주자. 빅픽처. 빅픽처 주는 게 돈 듭니까?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 3개월마다 분기가 끝나면 최소한도 전 직원을 만났고 우리가 어떤 전쟁을 갖다 싸웠으며 거기에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이겼는데 다음 전쟁은 이런 전쟁이더라.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경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한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Q&A 다 하고 나면은 완전히 알잖아요. 그죠? 전 직원에게 주식 주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줬어요. 점심 먹으러 나가지 말라고야. 그래가면서 정말 참 제가 보기엔 전부 인격적으로 참 잘 대해줬더니 진짜 그 사람들이 서서 움직이더라. 네. 그러다가 그 대기업에 있다가 제가 행복하지 않은 조그만 회사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신문 봐서. 그게 제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저의 터닝 포인트. 거기에 저에게 제가 완제품 만드는 프로젝트를 주는데 경험도 많지 않은데 야 얼마나 책임감이 누릅니까? 근데 사람이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해나가면서 그 조직이라는 걸 배우게 되니 개발하면 생산하고 연결이 되고 내가 완제품을 만들면 영업하는 사람이 날 비행기 태워가지고 영업 지원을 내달래요. 왜냐하면 내가 기술이나 제품에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좀 비행기를 타봤어요 거기서. 그럼 제품이 고장나면 누가 고치러 갑니까? 제가 고치러 가잖아요. 기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거기서 제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참 가니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거기서 정말
굉장히 important, 그러니까 very VIP라고 그러죠. very important person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삶이. 부사장이 동부에서 와가지고 나를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좋은 레스토랑 처음 가봤는데 저녁 사주면서 보너스까지 주는, 야,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쵸? 그런 좀 인식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삶이라는 게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부속품같이 끌려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갖다가 주도적인 삶을 살 때, 그렇다고 주도적인 삶이 전부 직장 다닌다고 끌려가는 삶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찾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indispensable person이라고, 꼭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라. 나 학생들한테 그래요. 그것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돈이 많고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그렇죠? 그럼 자신도 의욕 느끼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라 하는 걸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왜냐고 물어라.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여기 제가 이따 소통에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나면은 물어보질 않아요. 가진 거 나눠줄 건 많은데 참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 만나면은.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안 만납니다. 만나면 행복하지가 않은데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남의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시사성하고 그 다음에 군대 얘기나 하고, 사람 만나면 얼마나 물어볼 게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동창 만났지만 만나면 정말 10시간, 20시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웃음의 전도사에서 치료까지 하고 이렇게 됐느냐. 그 삶의 여정을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 보면은 나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미국에서는 사람이 어떤 행사나 파티 가면 이 사람들은 행사가 뭐 재밌어서 갑니까? 아니죠. 가면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몇 살이냐, 절대 그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냥 호기심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시너지를 찾고, 야, 그럼 우리 집에 나면 초대할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분들 정말 물어보질 않아요. 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는 물어보자. 우리가 호기심을 갖다가, 이게 호기심이지만 발로거든요. 호기심이 멈추는 순간에는 그 다음에 저는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업도 말이죠. 성장이 멈추면 두 가지예요. 왜 멈추냐 하면 그 시장이 없어지거나 나보다 더 좋은 경쟁되는 회사가 나왔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엔 인생도 마찬가지죠. 참 우리는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호기심이 뭘 유발하죠? 변화를 유발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계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잖아요. 그것 자체가 창의입니다. 딴 게 없어요. 제 나이 한번 몇 살인지 한번 말아 못 쳐보세요. 몇 살 같아요? 30살? 네? 50? 50대 넘은 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사실 작년에 환갑을 넘겼는데. 제가 한번 강의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꼭 넣고 집어넣고 합니다. 전 자랑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호기심이에요. 사람이 호기심이 많고, 계속 어떻게든지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행복해야 돼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을 갖다 행복의 전도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행복의 웃음 전도사들이 많으신 거야. 예? 야, 나보다도 한 수업 높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야, 대단하다. 예. 그래서 저는 행복의 전도사다. 왜냐하면 난 매일매일 행복하게 된다.
우리가 하루를 갖다가 몇 시간이죠? 1년 12달에도 몇 시간 안 돼요. 한 5만 시간 되는데 자는 시간 빼고 얼마 됩니까? 1시간씩 얼마나 빨리 가요. 그렇죠? 행복해야 된다. 매 시간 행복해야 된다. 근데 매 시간 행복하는 삶은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삶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주도적인 삶. 싫은 모임에 가지 마세요. 저는 경조사 날라 오면은 안 가요. 진짜 친하지 않으면 왜 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남을 눈치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 자기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자. 투명함. 이건 길게 말씀 안 하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40시간 일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 30시간, 20시간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나는 70시간, 80시간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돈을 한번 받고 나면은 금세 익숙해져, 한 달 있으면은. 그래서 물론 인센티브, 아까 스탁 옵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그 리더의 역량이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정직하고, 그렇죠.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가 한 번 있는데, 제가 이제 1억 원을 가지고 차고에 들어가가지고 시제품이 나오면 돈이 모이겠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돈이 떨어졌는데 나오니까 돈이 모이긴커녕 어디 가서 돈을 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창업 벤처가 거의 없을 때거든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회사가 몇 개인데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 계획서 본 적도 없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영어 실력도 안 되고 와 막막하대. 그래서 제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제가 지난번 한 30명 된 조그만 회사에 고용사장이 있어요. 딕베스라고 아주 멋지고 정말 잘난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왔어요. 야, 너 이거 내가 최고. 난 딴 데서 그 친구는 딴 데서 엔지니어 일하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야, 거기서 고용사장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손잡고서 같이 해보자. 너 영업하고 마케팅 맡아. 그 대신 내가 큰 집을 띄워줄게 했더니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나한테 이게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된 거냐. 그래서 이게 보면 1억을 들였지만 사실 10억을 들여도 그렇게 못하거든. 혼자서 그냥 밤을 새면 새냈는데. 그래서 아니야 이거 한 3억 들었어 그랬거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거짓말 금세 토탈 드러날 거짓말을 첫 번 만나면서 해버렸으니까 밤잠이 오겠습니까? 밤새고서 그 다음 날 만나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사실 거짓말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보다시피 이건 10억 드는데 한 3억은 들었지 않겠냐. 그래서 선의 경쟁을 한 거니까는 정말 이해해달라.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절대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건 철칙이에요. 그리고 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남의 무슨 일을 한 걸 다 기억을 못해. 근데 아까 같이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쵸? 오늘 한 말이 다 하고 내일 한 말이 다르고, 그러면 좀 따르겠어요?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 책에 보시면은 제 생에 빈말은 없다. 직원들한테 지나가면서 야, 수고하니까 내가 한번 저녁 사줄게. 근데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그 친구를 보게 되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나 볼 때마다 그 생각하고 있고. 그럼 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말에는 빈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조로 살고 있고. 인생은 세일즈다. 아시죠? 특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 사람 쓰는 것부터. 사람 쓰는 것부터.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부터. 또 저는 베스트 세일즈맨이라고 해요. CEO는 모든 걸 더 많이 하니까 항상 현장에 나가서 세일즈 하죠. 독려하죠. 뭐죠. 하루 종일 떠듭니다. 문제가 항상 터지잖아요. 그 문제 막아주고 계속 하잖아요. 인생은 세일즈다. 근데 거기서 참 좋은 게 뭐겠어요? 결국은 세일즈 한다는 건 뭐죠? 소통이죠. 내 소통이 사실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잘 말할 줄 몰랐어요. 꾀죄죄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스티브 킴은 자기 온몸을 바쳐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솔선수범 열정,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제 진심을 본 것 같아요. 예. 또 제가 좀 생기기에 좀 어때죠? 아니, 그땐 잘생기지 않았어. 예,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예. 그리고 저는 직원들한테 한 번 큰 소리를 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 쳐보세요. 금세 후회되죠? 예. 큰 소리 쳐는 건 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를 설득하면서 풀어나갔다 하는 말. 그래서 저는 인생이 쓰여질 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믿음 있잖아요. 왜 어떤 중소기업이나 뭐 사장들은 나한테 우리 좋은 사람이 안 와? 왜냐면 얼굴만 봐도 도망가니까. 그렇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네. 저는 일을 하다 보면 말이죠. 수십 개의 문제가 항상 터지죠. 여기도 풀라고 저기도 풀라고. 그런데 이게 오늘 그게 아니라 내일은 불이 안 나냐면 내일도 계속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어떻게든지 다 처리를 해야 돼. 그때 물론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정하죠. 중요한 걸 다 해가지고 목록을 매면서 하나하나 내가 다 챙겨서 우선순위를 챙기지만 그날 일을 갖다 처리를 하자.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성급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급한 결정이라도 그걸 내리자. 그렇죠? 내일로 미루다가, 왜냐하면 지금 이 제품의 고장이 났는데 한쪽에서는 생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을 오늘 안 끄면은 고객이 주문을 안 줍니다. 그럼 분기를 못 마치고, 그런 위급 속에서 매일 오늘 할 일은 꼭 오늘 하자 하는 뒷일로. 그리고 이제 사람 쓰다 보면 말이죠. 항상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사람 쓸 때보다 사람을 잘못 써 내보내야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밤새 고민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안 주나. 근데 그런 일할 안 되는 사람 항상 거슬리거든요. 사람은 참 안 변해요. 근데 그걸 뒤로 미루면은 항상 그거를 해서 머리가 범민으로 쌓이니까 어떻게 하죠? 안 됐다고 결정된 순간은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응? 네가 보기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일할 수 없는 거 알잖아. 응? 그러고 야, 한 3개월 동안 여기서 일하는 거라서 일 좀 찾기 시작해. 왜냐하면 당장 자르고 나서 오면은 일자리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 뒷일을 미루지 않고 또 절대 적을 안 매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입장에 처해서 직장 되는데 갑자기 야, 일 못하니까 나가. 야, 이거 죽을 맛이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회사를 위해나 나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적을 절대 만들지 않는 한에서 풀어나가자. 숲과 나무를 동시에 우리가 이제 항상 회사를 하게 되면은 내년, 후년을 걱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개발하고 내년을 위해서 영업하는 사람을 더 계속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 분기마다 실적을 낸다는 게 쉽습니까? 그 많은 직원의 변수가 수백 가지 변수를 갖다가 맞춰서 해내는 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신체에 비교하죠. 신체. 왜냐하면 제게 조직에 본부장도 있고 뭐 부장 뭐 다 사람도 있지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손에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죠. 그런데 내가 마침 믿었던 사람이 이걸 상처를 잘 케어를 안 했으면 상처 났으니까 낫겠지. 그럼 곪잖아요. 썩잖아요. 자른다. 이걸 하나 자르게 되면 신체가 제대로 작동합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그 분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숲만 보고 무조건 믿고 맡기다 보면은 어느 한 살에 서프라이즈가 펑펑 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노삼초사해가지고 완전히 100% 믿지는 않고 항상 건강 체크를 매일 하는 거죠. 전체 시간 내가 건강한가?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바쁘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큰 픽처도 있어야 되지만 디테일까지, 저는 이 디테일의 힘이다 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경영을 살림에 비교하죠.
살림하시는 분들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예. 그런 사람만이 크게, 왜냐면 하다가 잘 나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보는 것이, 왜냐하면 나무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뭐 빠진다. 인생에 버릴 것이 또 없다.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뭐 워낙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이 처음에 회사하면서부터는 돈을 쓸 줄 몰랐어요. 3억 원을 갖다가 30명에서 맞는데, 이 2달 동안 걸렸는데 피가 말리는 그런 시간. 왜냐하면 3억 원에서 조금 모자라면, 투자한 사람이 내가 원래 목표를 3억을 하기로 했어요. 모자라니까 난 투자 못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고생 다 줬고 다시 직장을 구해서 귀환하는 그런 절박함이 3억 원.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돈을 절대 내가 어떻게 낭비할 수 없다. 이 돈으로 승부를 내겠다 하니까 정말로 돈을 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영어로 뭐냐면 penny wise, pound foolish 해가지고 소탐대실이랑 소탐대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너무 근면이 몸에 배가지고 절약하는 게 배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전기불 껴있으면 항상 끄고 다니고, 낭비가 없습니다. 낭비가 없어요. 물론 쓸 땐 쓰지만은 절대 낭비는 없다. 근데 돈만이 아니죠. 시간.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할 일은 많은데 그걸 갖다 어떻게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중요한 일을 갖다 그날 해나갔냐. 그 엄청난 관리 시스템이 몸에 배기 전에는 그게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는 사람 다 철저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새벽 매일 5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글 쓰고 뭐하고 준비하고 말이죠. 그러한 몸이 뱉다. 몸도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도 철저한 자기와의 그런 관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뵈는 것도 사실은 그런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생에 웨이스트할 건 정말 하나도 없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건강이겠죠. 근데 한국 사람은 여기 사시는 분들 너무 바쁘게 사시면서 몸을 너무 막 굴리세요. 밤늦게까지 그냥 1차, 2차하고 밤늦게 들어가서 그것도 새벽에 어떻게 또 출근을 하시는지, 그 참 삶을 불가사의해. 너무 바쁘게 사신다. 여기 사시는 그 CEO들이나 뭐 임원 많은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일요일에 골프 치자 그러면은 좀 코드가 맞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한 2달이 골프가 완전히 부킹이 끝났어요. 토요일날 일요일 집에서 밥 안 먹잖아요. 아침에 교통이 막히니까 또 회사 근처에 가서 목욕하고 출근하고,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이 한국에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허즈번들은 뭐 집에서 식사 몇 끼 하세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 아주 행복한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영식이라고 하죠. 영식이. 그래서 제발 영식으로 살지 말자. 그리고 은퇴해가지고 가진 건 시간뿐 삼식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네? 참 너무 좋아하시겠죠? 능력보다는 책임감이다. 회사하면서 참 머리가 두뇌가 특출한 정말 창의적인 사람 몇 명 필요해요. 개발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한번 맡겼을 때, 한번 맡기고 나면은 뒤로 돌아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시간 내에 일을 갖다가 생각 이상으로 잘 해주는 사람. 또 중간중간 항상 궁금하니까 그걸 갖다가 제때 또 알려주는 사람. 요새 뭐 이메일이 있으니까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많이 해봐도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 젊은 학생들한테 너네 책임감만 있어도 그것도 큰 차별하다. 그거 돈 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앞으로의 성공하는 사람은 기재위 공부해가지고 시험 잘 보고 해가지고 그런 학생이 절대로 성공할 날은 지났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차별화, 그런 것이 인성, 품성, 커뮤니케이션, 책임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면 좋은데 못하니까. 직원들의 행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딴 게 없어요. 그 직원들 하나하나 행복하게 해주는데, 근데 행복하게 해주는 게 꼭 행복하게,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데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들어는 주고 거기에 설득을 할 수 있죠. 설득을. 근데 물론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최대한 더 끌어내는 과정에서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켜주고, 일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은 돈도 더 많이 주고, 그렇죠? 아니, 제가 대전에 있는 연구소를 한번 갔었어요. 거기 뭐 석박사가 한 1000명씩 있는데, 근데 그 원장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신 하는 말씀이, 어떤 석박사는 기업에 가서 인력자의 프로젝트를 따온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일도 별로 안 하고 따오지도 않는데 받는 게 똑같대요. 아주 공정하게 준대요. 공정하게. 아니,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느냐? 난 그래서, 야, 그렇게 되면 그 따온 친구는 따온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심성이라는 게 자기가 한 만큼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따온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내내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따오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따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하향 평준화 된다고 그래요. 하향 평준화. 그렇죠. 그래서 리더는 정말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줘야 돼요. 열심히 사는 인정해줘야 돼요. 네? 칭찬해주고 보너스 주고 온갖 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5세 40세만 돼도 큰 회사 사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굴해서 끌어내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경우에 그냥 몇 년 되면 다 과장되고, 미국에서는요, 매니저가 되는 거 이런 거는 개인의 선택이지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참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매니저가 될 성향이 안 되는 사람 왜 꼭 매니저 시켜야 돼요? 그죠? 자기는 그냥 연구만 하겠다는데. 그래서 참 이런 리더십이란 게 딴 거 없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아까도 뭐죠? 정직, 투명, 솔선수범, 공정한 평가, 동기부여. 동기부여, 돈만 가지 안 된다 그랬죠. 사실 동기부여는 일자리가 가서 빈들빈들 놀아도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할 이양보다 좀 더 많은 게 좋습니다. 근데 그 할 양이 매일 똑같은 일이 아니라 변화에 있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배움이 있는 그런 일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행복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과 전문적으로 공부하러 다니고 이러지는 절대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전부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갖다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좀 아니면 좀 이건 아니다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박수만 치지 마세요.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면. 예, 배움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제가 같은 성공이 우리 한국에서도 가능했느냐? 대답 뻔히 하시죠, 그죠? 네. 거기는 작은 없습니다. 네. 거기는 그냥 뭐 이주해서 태어나가지고 저주로 가서 공부하고, 공부 끝나면 그냥 딴 데로 옮겨가고, 그리고 거기는 항상 부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같이 움직여요, 같이. 부부가 막 몇 개월씩 떨어져 있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이 주에 있다가도 또 딴 주로 가도 참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끈끈한 뭐 인맥 이런 게 없으니까. 예. 그리고 가서 이웃 만나면 하이하고 이웃하고 사귀고, 그렇죠? 어떤 뭐 파티 같은데 뭐 어떤 모임 가면은 뭐 하이하고 또 우리 집에 한번 와 이래서 친구를 금슬금슬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절대 저는 만나가지고 어느 학교 나왔어. 언제 없어요. Where you from은 얘기합니다. Where you from이란 건 어느 주에서 왔느냐 그거지. 어디서 왔느냐. 그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 왜냐하면 거기는 무슨 뭐 이런 그 전라도 경상도 이게 구분이 없잖아요. Where you from 하지만 어느 학교 나왔냐 그런 게 없습니다. 절대. 또 한 가지 나이를 물어보질 못해요. 예. 저도 한 10년 된 일본 여자가 있는데 미국인하고 결혼 참 친한데도 아직도 나이를 몰라. 본인이 얘기를 안 해주는데 참 궁금해요. 예. 그냥 만나면 my sister 하지만 나보다 older sister인지 younger sister인지 모르는 거야.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앉으면은 풀어야 되잖아요. 우선 나이를 알아야 되고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것도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어떻게든지 어느 학교 나왔다는 걸 어떤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야만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나쁜 게 뭐냐 하면은 왜 공정하게 그죠? 실력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창이 모여서 실력을 키우라고 그러는데 사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자기가 실력을 승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저 학연 지연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불공정 이게 나오는 게 어디서 학연 지연이에요. 이번에 그 검찰 비리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김영철의 그 삼성을 장악한다 책을 보고 나서 와 우리나라 대기업 최고의 기업이 이렇게 오염됐구나. 우리나라의 그 윤리를 갖다가 도덕을 책임지는 검찰 판사들이 이렇게 오염됐구나. 여러분 자녀분들의 판검사 없으시죠? 절대 보내지 마세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학연 지연이 있기 때문에 뇌물도 뭔가 끈이 있으니까 갖다 내미는 거거든요. 정말 잘못된 거다. 왜 공정하게 실력을 상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지 못하느냐. 그렇죠. 2세들 해가지고 다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교를 내보내요. 아니 미국엔 학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한국 사람인데 학원이 생겨요. 수능학원. 그래서 자기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내려고. 진짜예요 그거는. 근데 좋은 대학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좋은 주류사회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80, 90%가 대학교를 나가지고 코리아타운으로 와요. 그것도 끼리끼리 까만 머리끼리.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면서는 4년제 대학을 나가고 3년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나서 변호사가 되잖아요. 7, 80시간 일해야 돼. 일주일에. 그런데 얘네들은 거기선 삶이 경쟁이 없어 1, 2, 3등 등수를 안 매겨요. 그리고 부모들이 공부해라 하지 않고 그냥 울타리 속에서 행복하게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기만 바라요. 그리고 고등학교만 나오면 야 이제 너네 삶은 너네가 책임져. 너네 교육시키고 대학교 보내면 우리 저거 돈 없어. 중산층에서 애들 대학비 대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1억 벌더라도 세금 내고 나가지고 거기 모든 게 전부 페이먼트 아니에요. 집을 사도 페이먼트 세이빙을 참 못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18세만 되면 저거 집을 나가요. 10살. 집을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철이 듭니다. 철이. 저는 27살에 미국 가서 철이 들었는데.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저는 많은 분들을 많이 알아요. 35세, 40대는 처녀 총각들 많더라고. 아직도 부모님 밑에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철든 사람을 내가 못 봤어. 35세, 40대도. 여기다 아직 그 부모님 밑에서 기생하시는 분. 예? 신고하세요, 신고. 진짜예요. 집을 떠나는 순간에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는 순간에 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가 거기는 그냥 한국 부모가 감싸고 가니까. 근데 거기서는 냉장고에 보면 빵, 우유, 계란 항상 있어요. 거기 사는 애들은 욕심이 없어요. 주는 게 다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연관시켜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진짜 애들을 갖다가 야, 우리 이런 교육 시스템에 우리 애들이 있을 수 없어요. 가지고 피난시키잖아. 그게 유학이에요, 대개. 조기 피난시키는 건 뭐예요? 조기 유학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부모가 가서 다 돈 대주고 하잖아요. 미국에 대학이 있으면은 거긴 한국 학생들이 엄청 많죠. 거기에는 반문화가 생겨요. 한국 학생들은 반문화가 생겨요. 그것도 끼리끼리 나가가지고 좋은 차 타고 마시. 걔네들이 나가서 옛날 같으면 희소성 있어서 나오면 직장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여의도도 가고. 이제 희소 가치도 없어요. 미국 같은 데서 영국 같은 데 발 못 붙여요. 왜냐하면 자체에 그것도 많은데 참 잘못된 거다. 그런 걸 하시는데 정말 여기 교육이 거기는 보면 그냥 그 대신 창이에요. 전부 과제물 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서 과제물 발표하고 제가 예제 있으면 우리 딸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건 창이 발표 소통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얘는 항상 뭘 시키면 뭐냐면 why 직원들이나 애들이나 뭘 시키면 why예요. 네. 왜 하냐 왜? 그러니까 설득당하지 않고는 안 해. 우리는 설득당하는 건 무조건 하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질문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 있다 보니까 젊은 애들도 당당하거든요. 어른 앞에서 눈 딱 마주치고 당당하잖아. 우린 당당함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매일 시험을 위한 공부만 시키니 참 그거 잘못됐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는 사회에 나와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떳떳해요. 자기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대학교 진학률이 40%야. 우린 82% 아니에요. 참 잘못됐다. 그죠? 아까도 기업 문화 정말 잘못됐거든요. 그저 그냥 접대 학연 지연으로 오염된 우리 사회. 이거 아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참 우리 위대한 민족이에요. 정말 굉장한 DNA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강 기적을 일으킬 때 뭐가 없었어요? 중국이 없었어요.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지식인들 다 죽이고 차가 없애고. 그때 문화혁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산업화하고 하는데 우리는 경쟁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중국이 어때요? 우리보다 기술이 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건 몇 개 없어요. 5년 내에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아닙니다. 우리보다 인건비가 10분의 1도 안 돼요. 노조가 있습니까? 밀어붙이잖아요. 요새 노조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대.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위기다. 이 위기를 갖다가 벌칠 때는 우리 정말 전 국민이 특히 리더들이 깨야 된다. 리더들이 깨야 돼요. 근데 우리 리더들이 지금 보면은 놀자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24시간 1분 1초 안 했는데 여긴 접대한다고. 골프장이 주중에 매집니다. 이 반문화 보세요. 그렇게 술 마시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맨정신으로 일을 해. 없거든요. 여기 네트워킹 한다고 그냥 제일 잘 되는 인더스트리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가정이에요. 최고의 가정. 최고의 가정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한번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모르시는 그런 걸 다 한번 좀 전부 깨트려야 되겠어. 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최고의 가정 뭔지 정말 모르세요? 아이고, 예를 들면 제가 연대를 가잖아요. 서울 연대 고대 상황 다 있는데 거기는 CEO들을 막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저녁 때. 그럼 연대만 해도 그 교육과정이 50명씩 되는 게 7개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럼 350명, 350명.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몇백 개가 있어요. 몇백 개가. 근데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한 3분의 1이 빠져요. 저녁 때. 이분들이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킹으로 오면 네트워킹. 그리고 끝나면은 마시러 가요. 밤 10시에 끝나서. 근데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난 깜짝 놀랐어. 12번 3시간씩 듣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200만 원이에요. 한 번 듣는데 100만 원씩 내고 오는데, 그런데 그 가정을 빼먹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부자들 말이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100불 가지고 벌벌벌 떨립니다. 정말 귀하게 느껴요. 여긴 100만 원? 돈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돈을 벌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24시간 앞으로 살아올 그런 새로운 경쟁, 무한대 경쟁 살아남기 위해서는 1분 1초 쉴 새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최대한 좋은 사회에 살고 있어. 그 가난해서 우리 지금 없는 게 없잖아요. 가진 모든 걸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후손을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여기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30년 만에 오니까 산천 청어 풀고 뭐 다 좋은, 제일 좋은 게 서비스였어요. 미국의 외국가 가보세요. 어디 가도 고기 쓸어줍니까? 여긴 삼겹살도 쓸어줘요. 그렇죠. 미국 같은 데 가서 15% 팁 내는데 뉴욕 같은 데서 15% 욕먹어요. 20%는 줘야 돼. 서비스란 게 없는데도. 여기 신선 설렁탕 가보셨어요? 왜 웃으세요? 왜? 여기 그냥 모르시면서 웃으시는 것 같아. 거긴 6,000원짜리 설렁탕을 먹는데 이쁜 아가씨가 와서 새김치 썰어드릴까요? 묵은 김치 썰어드릴까요? 이야, 참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난 몰랐는데 커피숍에서 커피 만드는 호텔 경영학과를 4년을 졸업해서 커피 만들고 있어요. 그게 88만 원 세대의 비극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로만 반백수에 뭐니 듣고 그랬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젊은 자리에 일자리가 없고, 그것도 일자리 있어야 100만 원도 안 되는 계약직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장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집장가 가요? 그렇죠. 야,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조금 GDP가 한다 그러지만 힘듭니다. 예, 중국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서구, 미국, 영국, 유럽 지금 다 쇠퇴하고 있잖아요. 이제 모든 게 평준화됩니다. 중국, 인도 같은 데가 좀 더 잘 살아지고 다른 데가 다 힘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빈부격차가 점점 멀어지고 그러잖아요. 참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이게 뭐예요? 글로벌화. 가 good speaking good English입니까?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참 잘못된 게 영어 열풍이다. 우리가 OECD 해가지고 하면서 선진화되는 건 영어만이 할 거다. 전 국민을 갖다가 영어 열풍을 일으켜가지고 요만한 애부터 영어 학원 다니고 말이죠. 요새 직장인들 아침 새벽에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배울 게 많은데, 시달리는데, 스트레스 쌓였는데 아침에 영어 배우러 학원 나가잖아요. 점심시간에 학원 나가잖아요. 그래야지만 승진의 시험을 보니까. 아니, 난 미국에 여기 깜짝 놀란 게 서울에 왔더니 이 코쟁이들 못 보겠어요. 영어하는 사람, 아니, 미국 사람 정말 보기 힘들어. 이태원에 가면 좀 볼까. 참 이상해. 일본 가도 참 미국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뭐 전부 영어를 해야지만 우리는 선주교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사고역에다가 우리 스트레스 많은 우리 전 국민을 갖다 영어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영어는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왜 영어를 못한다고 2등 국민으로 갖다가 전락시키냐고요, 대부분을. 이건 아니죠? 참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글로벌화라는 건 뭐냐면 딴 게 없어요. 이 사람들 만났을 때 당당해야 됩니다.
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당당하게 그 사람과 같은 몸짓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눈만 빠치고 쭈삣쭈삣하고. 그러려면 그 사람 삶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문화는 모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매너는 있어야죠. 기본적인 매너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굿모닝, 하이가 몸에 붙었잖아요. 아침 일어나면은. 그리고 항상 보면 땡큐 하루에 수십 번 오고 살잖아. 수십 번. 저는 여기서 땡큐 소리를 갖다 하루에 한 번 들을 수가 없어요. Excuse me. 그렇죠. 요만한 거 가지고. 참 놀란 게 말이죠. 재채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God bless you 그래요. bless you 그게 뭐야? 왜 남이 재채기하는데 왜 God이 bless를 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나서 가가지고 툭 치는데도 지나가는데도 excuse me 하고 I'm sorry 안 하고 thank you 못하면 이거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 자신감 있게 소통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사람이 여유가 넘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그걸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대통령이 해가지고 그런 문화를 갖다가 남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인성품성하는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죠. 왜 영어 열풍을 합니까? 참 잘못됐죠. 그래서 진짜 글로벌 행운은 영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까 그렇게 미소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게 다 처지셔가지고 이런 걸 들으실 때도 이게 올라가시는 게 진짜예요.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로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9년에 두 번의 성공을 해가지고 2조 원의 부를 창출했죠. 저도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걸 다 제 건 아니었지만은.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제가 가진 게 뭐였냐면은, 앞으로 내가 지구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앞으로 삶에 대한 걱정은 않겠다, 경제적으로. 돈이 얼마 있고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시간적인. 그렇게 매일 콩먹듯 살다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와, 이거 참 너무 좋더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러한 행복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행복을 느꼈으니까 이런 큰 집도. 여기 목욕탕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 안에 목욕탕이 11개. 맞죠. 뒤에 테니스 코트에 뭐니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게이트로 다 둘러싸여 있고 엄청난 집이죠. 근데 큰 집에 좋은 삶은 뭐합니까? 그래서 전 좋은 집을 사니까 쫙 해서 미술품에서 파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사한 딕 트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LA 오페라에 이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LA 오페라 뭐해? 그랬더니 아시겠죠? 미국의 그 예술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 티켓만 팔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티켓만 팔면 운영비의 반도 안 나오니까 거기는 항상 그러한 문화단체에는 이사회가 형성이 돼서 이사들이 돈을 내거든요. 여기도 이사가 한 40명인데 거기에 동양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해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저도 오페라는 잘 모르는데. 그래? 그럼 한번 가지. 그럼 하려면 한 1년에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느 친구 파티를 갔어요. 거기 이사 중에 하나가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와, 거기서 이 친구가 직접 자기가 요리를 하고 와인을 내놓는데 거기서 오페라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와, 이건 좀 환상이 돼, 진짜. 바로 앞에서.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 집에서 그냥 파티를 하면은 항상 콘서트를 했어요. 내가 아시겠지만은 줄리아드라고 아시잖아요. 줄리아드, 맨하탄에 있는. 그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악 대학원이죠. 거기에 한국 사람이 몇 퍼센트가 한국 사람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코리안이에요. 외화가 아니라 한국 사람 끔찍한 민족이에요.
정말 끔찍하니까. 아니, 4명 중에 1명이 코리안인데. 예, 이 성대가 어떻게 요새는 음악 콩쿠르 열면은 마리아 칼라스면 1, 2, 3등이 코리안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노래 부릅니까? 뭐 러시안에다가 이탈리안에다가 뭐 벨걸 여러 나라. 참 대단하죠. 근데 25%가 4명 중에 하면 이 음악도들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연주할 장소죠. 저는 그래서 이런 파티에 최고급 상류층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코리안들을 불러가지고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와인의 저녁. 저는 이걸 100명이 앉아서 듣고 의절쯤 100명이 앉아서 저녁을 해요. 엄청나죠. 참 저는 이걸 애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국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한국이라는 존재도 몰랐는데 맨손을 읽어가지고 이런 멋진 파티를 열 수도 있다. 멋있죠. 네, 애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조수미 콘서트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보셨어요. 굉장하죠. 조수미는 우리 집에 와서 노래했어요. 제가 LA 오페라에 있으니까 거기 왔기도 이제 좀 만나고 또 여자들이 저 보면 항상 좋아합니다. 금세. 그래서 수미야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노래 한번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당 100만 원, 1000불짜리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를 열고 뭐 이렇게 이제 끝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전 승부를 좋아하거든요. 경쟁. 승부에 강해서. 그래서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골프 좋아하다 보니까 골프장도 사서 운영도 하고. 이게 지금 LA 근처 한 40분 거리인데 36홀이에요.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 LA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그냥 치게 해드릴 테니까. 저는 빈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파이낸스 회사도 세우고 뭐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정말 각종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날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점심 같이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매일 골프 쳐야 재밌습니까? 매일 특한 비행기 타고 여행되면 재밌습니까? 아니죠. 아,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온 거죠. 한국에 와서도 처음에 사람들 만나면서 아까도 만났는데 사람 만나서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남의 관심이 없어요. 바쁜 사람 너무 바빠요 또. 예, 그러고서 제가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막 사람들 투자회사도 해봤는데 그게 열정이 아니에요. 제 열정 찾은 것은 어디서 찾았냐면은 이 책을 내고서 작년 7월에 그것도 작년 초에 어떤 교수님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렇게 롤모델로 사람 하자.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다행히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강연이 막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 94회 강의를 했어요. 전 지방에도 가고 뭐 다양한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강연만 그냥 하면 똑같은 얘기지 사람 스토리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계속 공부를 하죠. 아니 또 여기 보면 30년 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다 강연 재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갖다 저 나름대로 해석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도 10개 주제로 하면서 옛날엔 책을 안 봤어요. 근데 요새는 책을 많이 보게 되죠. 자연히 책을 많이 보고. 그런 배움의 과정에서 이왕이면 내가 무대에 섰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큰 감동을 주자 하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 저한테 피드백 좀 주세요. 피드백 주는 분한테 제가 책을 친필 사인해서 책을 보내줍니다. 항상 배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도 풍성해지고, 제가 좀 어떻게 말 잘합니까? 네. 예. 아유, 그럼 크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 이게 전 제일 기쁩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열정을 찾은 거죠. 무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대화가 안 통하니까. 저는 이 대화가 행복을 준다는 요소인지 몰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대화만 좀 원활히 돼도 정말 행복하시겠어. 가족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정말 행복해야 되던
제가 보기엔 대화가 완전히 결여된 사회예요. 막혀도 그렇게 막힐 수가 없어요. 관계 소통 현실이 뭐 너무 바쁘고 남의 관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 소통에 배울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문화 현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CEO나 어떤 뭐 지난해 10억씩 받는 뭐 대기업 임원이나 뭐 많은 재벌이나 왜 자살하죠? 자살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 속 얘기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웃음 자살 예방이죠. 저도 그것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웃으면 자살을 예방하는지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그냥 대화가 아니라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 그렇죠. 중환관리자 놀리고 치고 암만 젊은이 창이 옵니까? 야, 나는 이제 내가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사회에 나갔어. 이제부터는 행복이 아니죠. 그때부터 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보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이 개미지옥에 유비교가 우리나라는 개미지옥을 몇 개를 넘어야지 살다 보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너무 각박하다. 돈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에서 명품으로 휘둘른 분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무인도에 가면 3일 이상을 못 살아요. 명품을 뒤돌리는데 알아주는 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좀 우리 만나서 딴 거 없어요. 좀 물어주면 돼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여자들 보면은 아름다우시네요. 아니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으니 정말 여기 사모님들 얼마나 불행하시겠어. 예, 정말이에요. 왜 그런 걸 가서 그렇죠? 정말로 젊은이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말할 창구가 없어 좌절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날 때 얼마 전에 통계 나왔죠. 80%가 상사하고의 대화가 단절돼서 그렇게 왔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에 민홍이라는 친구가 우리 회사 리더십 거기 들어오는데 삼성에 들어갔어요. 삼성. 근데 갔더니 진짜 청소시키면서 그건 좋은데 상사가 너무 매일매일 고통스러워서 그걸 때려치고 우리한테 왔어요. 예. 소통을 잘하려면은 참 중국 사람들 참 머리가 참 왜 통소라 하지 않고 소통이라고 그랬겠어요? 소가 트일 쏘거든. 트인다는 게 뭐죠? 트이는 게 여는 겁니다.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절대 오픈 안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자식 마누라 회사 가면 얼마나 고민이 없겠어요. 다 힘든 건데, 제일 힘든 건데 속에 쌓인 게 얼마나 많을 때 그걸 갖다 대화를 못 풀고 그저 가서 쓸데없는 군대 얘기나 하고 그러고 세월을 보내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마음을 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라. 거기 아름다운 여성들하고 그 크게 눈을 보고 한번 마주해 보세요. 온기가 확 느껴지죠. 눈이 뭐죠? 눈, 마음의 창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을 보고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읽잖아요. 저는 침묵이 싫어서 어떤 뭐 총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 만나서 쿡 찔러줍니다. 요새 뭐 학교 잘 되시죠? 신문에도 자주 나 그러면 그거 툭 찔러주는 순간 2시간 동안 내가 저녁 와인 사면서 저한테 얘기할 시간 1분도 안 줘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안 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 혼자 떠들어요. 얼마나 굶주렸으면은. 이게 한국의 소통의 현실입니다. 진짜예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호기심 갖고 이게 제가 만든 차트입니다. 오픈 마인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만남이 정말 유익한 만남이 되는 거고, 유익하게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주면 어떻게 해요? 행복을 나누잖아요. 이게 행복의 선순환인데, 만나서 그냥 오픈하고 속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통 문화를 바뀌기 위해서 리더십 센터라는 걸 제가 했습니다. 네. 이거는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많고서 우리 이제 대학생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쭈삐쭈 말도 못한 애들, 눈도 마치면 3일 동안 2박 3일을 같이 하면은 얘네들이 총장님 지인 앞에서 울면서 자기 속 얘기를 끌어주면 앞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무도공포증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 생각을 끌어내고 토론하고 2분 스피치를 계속 시키는 2분 발표를 조금은 훈련이 되니까 그렇게 잘해요. 12년 전에 우리 CEO들이 해서 제가 최고의 과정 제일 싫어하는 걸 했어요. 왜냐하면 CEO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암만 직원들, 중간관리자 바뀌어야 소용없습니다. CEO들이 막혀 있으면. 그 CEO들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동맥경화증 걸려있거든. 피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뚫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과정인데, 야, 12주 동안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멋있는 CEO가 되자, 여유 있자, 경직성을 풀어주자 하면서 계속 자기 생각을 갖다 계속 발표시키고, 그걸 갖다가 2분씩 하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야, 사람이 너무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 다음 카페에 오시면은, 거기에 스티브 킴을 치든지 DHF 스토리라고 합니다. DHF 스토리. 그걸 보시면은, 요 끝장에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 소통의 리더십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돈 벌려고 한 사업이 아니에요. 전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아까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우리 강사는 전부 젊고 이쁘고 끼가 있고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 학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수백 명의 강사를 배출해가 전국에 내보내는 거예요. 청소년, 직장인들, CEO들 해가지고 우리 문화를 바꾸자. 그래서 그걸 시작한 겁니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세요. 이제 끝으로 제가 그 책에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한층 열심히 사는 사람, 야, 난 아직도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돈 많이 하지만 저는 일단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열정 있는 삶,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이제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왜 노블리스 오블리주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자식한테 돈을 거의 안 남겨주고 온 재산 사회에 하나 이해 안 가시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상습 세속이 없어요. 돈을 전역을 물려준다든지 기업을 갖다가 물려주질 않아요. 우선 공기업이면 남의 투자가 받았으면 자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로 돌려싸여서 물려줄 수 있는 정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왜 돈을 안 물려주냐면 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준 분은 자녀의 재능과 에너지를 뺏는다, 성취감을 뺏는다. 거기선 다 본인들이 이룬 사람들이에요. 밑바닥부터. 그렇다고 꼭 무슨 기업을 일궈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재단을 세워가지고 선을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아까도 음악재단 같은데 재벌들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나왔죠. 재키 첸이라고, 성령 아시잖아요, 홍콩에. 세상을 깜짝 놀라겠습니다. 제가 5천억의 재산을 갖다 사회에 자식이 안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자식이 유능하면 내 재산이 필요 없을 것이며, 무능하다면 저도 낭비탕진할 것이다. 멋있죠. 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정말 우리나라도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또 흉내를 내고, 그래서 조그맣게 트러스트해서 조금은 줬는데 애들은 욕심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재단을 세워놓으면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재단 세워놓으면 거기다 돈을 집어넣으면 제 돈입니까? 아니냐? 제가 그 공익 이 비영리를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왕이면은 잘 쓰고 죽는 게 낫죠. 살아생전에. 그렇죠? 그래서 전 재단을 세우고 일단 재단에서 돈을 넣으면 마음이 참 가벼워집니다. 남의 줄 때 부담이 없어요. 내 돈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꿈이 형제를 설립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왕이면 제가 이제 모국에 와서 돈을 써요. 2000년대 한국에 나왔어요. 한번 쭉 그래서 사회복지재단, 뭐 고아원 뭐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야, 고아원 갔더니 여기가 고아원이 아니라 유치원인 줄 알았어요. 애들이 그렇게 힘을 걷고 옷들 잘 입고 거기서 깍두기, 오징어 볶음에 흰쌀밥 너무 맛있었어요. 야, 이거 그럼 뭐 했을 거냐? 아, 그렇지. 저희는 7남매가 있는데 누님이 3분 계셨어요. 큰 누님이 숙명여대 다녔고 또 누나는 숙명여고, 이화여고 공부들 잘했어요. 근데 누님이 아버님이 사업만 하니까 중퇴해버렸죠. 두 누님은 대학교 문턱도 못 갔어요. 저는 겨우 그래도 친척 도움도 받고 뭐 알바해가지고 겨우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소년소녀가장 편모 IMF 망한 집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런데 그 한 가족이 한 100만 원 단위가지고 다락방 지하방에서 힘들게 사는 집 많죠. 근데 그 안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이 가진 꿈이 뭐겠어요? 이 집안을 살리게 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다. 그런데 헐레도 대학교 들어갈 문턱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재단을 세우고서 사회복지에서 우리 전국에 찾아가서 고등학생들을 찾자. 학교 방문하고 가정 방문해가지고 야, 너네 대학 용돈 주고 학비 좀 대주면서 대학교 들어가. 내가 저녁 작업할게.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알바를 좀 하자. 그러니까 80% 줄게. 우리는 취업을 갖다가 하자. 진학이 아니다. 빨리 사회 나가서 돈을 벌자. 그럼 네가 살고 네 가족이 산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2002년 된 연변에 중국 아시죠? 거기에도 200만 교포가 있는데 우리보다 생활이 훨씬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말 똑같이 하고 뭐 똑같이 생겼고. 그래서 거기다 시작하는데 우리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캠핑 열어주고, 예. 그리고 그렇게 제가 멘토링도 해주고. 굉장히 선택하죠. 멘토링하는 게 뭐 진로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멘토링 많이 합니다. 많은 분이 찾아오세요. 고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지만 그렇게 빨리 제가 파악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돈이 귀하겠을 때 찾아가는데 북한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가기 전에 물론 그 농가에, 어려운 농가에 비료도 보내고 자전거, 농기구도 보내니까 제가 막 VIP 아닙니까? 우리 교포들은 가면 평양밖에 못 가세요. 가서 김일성 국장에 사진 찍고 옥류관 가서 평양냉면 먹고 내려오시거든. 저희는 농가까지 깊은 데 다 가죠. 근데 황해도면 곡창지대예요. 근데 이 학교가 11학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1학교? 왜냐하면 농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 차가 없어요. 버스가 없어요. 자전거가 귀해요. 그러니까 매일 먼 데까지 걸어서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맡기고 하루 찾아오는 11학교야. 제가 가니까 이제 조그만 애들이 색동절 가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오는데 참 추울 때요. 10월 13일인데. 야,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여름 옷에 양말도 안 신고. 예, 근데 여기는 말이죠. 지금 이게 지은 11학교가 한 5, 60년 전서 비가 새고, 그리고 거기는 이 민등산이에요. 나무 뿌리, 풀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캐가지고. 무연탄이 없습니다. 우린 구공탄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기 안 들어오고 탄이 없고 나무가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그게 항상 불가사에서 그 조그만 집을 그 경비원, 그 감시원 몰락에 싹 들어가 봤더니 푸른 나무 가지가 하나 서 있어요.
그걸 먼 깊은 산에서 하나 캐다 놓고 그걸 밥을 줘 먹는 모양이에요. 야, 그냥 껌껌해지면 우둔케 안고서 그 추운 데 사는데, 야, 이건 불가사의다. 그래서 이제 빨리 서둘러가지고 중국에서 이 5,000벌에 이 온 뭐 내일까지 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 추운 겨울 좀 하라고. 그 다음에 2월에 가서 이제 이게 제대로 전달된다 해서 또 볼 겸 또 방문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만한 애들이 요만했습니다. 피골이 상접돼가지고 머리가 자라질 않아요. 예, 빈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거기 소금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소금이 부족하고 설탕은 구경도 못하고 그 영양이란 게 없죠. 그럼 얘네들한테 어떻게 영양 보급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빵 공장, 우유 공장을 해가지고 한 5,000개씩 해요. 그럼 낮은 선봉 이제 회량에 서는데 그걸 갖다 그냥 갖다 밀가루 주고 하려면 없어져요. 그 다음날로. 그렇지, 당장 배들 고픈데 그거 언제 쌓아놓고 먹겠어요. 다 배고픈데. 근데 거기는 우리 교포들이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낮은 선봉. 모든 물자를 갖다 실어가지고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고목빵 하시잖아요. 건포대, 우유, 계란, 엄청난 영양에다가 두유는 거기서 콩이 나니까.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빵하고 이제 우유를 갖다가 먹이는데, 그거 한 명 먹이는데 1년에 얼마나 드신지 아세요? 1년에 한 명 먹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이에요. 한 명 5만 원. 여러분 저녁 한 끼 값 가지고 한 명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다. 참 돈이 귀하게 쓰입니다. 그렇죠. 이 북한에 있는 애들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낮은 선봉하면 말이죠. 자유무역거래에서 제일 개방된 데예요. 그게 한강부터 끝에 있잖아요. 그럼 그건 연변을 그 중국을 거쳐가지고 차로 들어가는데, 야, 중국 세관에서 딱 들어갔더니 저기 길의 저 풍경입니다.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차가 안 다녀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뭘 메고 갑니다. 뭘 메고 가나 그랬더니, 아, 자기 텃밭에서 나온 걸 가져가서 팔고서 소금이라도 바꿔와야 되고, 그렇죠? 아우지 탕에서 타령해 가지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틀을 걸어가야 돼요. 장터로. 야, 인구 20만이 있는데 어떻게 차가 없느냐, 대중교통이. 그래서 이제 거기 버스를 갖다 중국에서 7대를 사가지고 관리해서. 왜냐면 우리는 항상 고민하는 게 가서 뭘 해줄 수 있나 이제 고민하잖아요. 그렇다 그냥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미국에다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써서 그 관리는 우리가 하고 기름 대주고 부속품 대주고 타이어가 한 달에 하나씩 나갈 정도로. 거기다 이제 정거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정거장을 갖다 열몇 개 지었더니 이게 전부 장터로 변하고. 예. 제가 그 이정표에서 할머니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미국에 살다 보면 그 배우세요. 여자분하고 옆에 계시면 사진 찍을 때 꼭 팔을 옮기시는 게 글로벌 매너인 겁니다. 네? 이런 사진 뭐 참 보기 힘든 사진입니다. 그죠? 북한에 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선박 지원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비료 공장, 뭐 네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왕에 주민이 다 가서 하자해가지고 이제 복지관도 제가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많은 좋은 일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고. 그래서 결국 이게 제 책에 있는 건데, 젊어서 버는 돈이 내 돈, 나이 들어서 쓰는 돈이 내 돈이다. 사실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식들이 안 놀죠 가면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매일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행복은 나눔이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제 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저는 제가 이게 막 나누고 막 이런 것이, 제가 오늘 따뜻한 성품을 부모님에서 반려받고,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남의 선행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저를 위한 거더라고요. 남을 위하는 게. 자기 만족이에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너무 자랑을 많이 하죠. 예.
용서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한 5분 조금 지났네요. 네, 하여튼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느라고 저거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EBS MBC 해가지고 이제 계속 저걸 하고,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아직까지 이런 여기 들어오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칼럼 쓴 거 강연 인터뷰한 거 다 있거든요. 하여튼 관심을 많이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저는 항상 좋은 사업을 찾고 있어요. 그러다 좋은 사업에 제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는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엄청 써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좋은 돈이 귀하게 쓰이는 데가 찾고 있으니까 그런 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아니,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끝나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는데, 여기는 계시면 엄청 행복하신 분들 같아요. 제가 그만할 건 없고, 하여튼 제 예를 갖다 이렇게 경청해서 참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무슨 질문 있습니까? 나와 있어야지. 나는 누구입니다. 딱 하고 나서 질문을 한번 멋있게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티브 김 회장님처럼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10년간 공돌이 생활을 하고 지금 좀 나와서 개인적으로 창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티브 김 회장님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회장님의 인생을 바꾼 단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꿈희망 미래 봤어? 꿈희망 미래를 또 보고, 그걸 봐요. 오늘 책 한 권씩 주잖아요. 네, 그걸 보고 하여튼 제 삶에 대해서 저걸 했고, 그러나 제일 제가 그래도 존경하는 분 정주영 회장님. 네, 그분 책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걸 저에게 큰 자극을 받고, 또 생각해 볼게요. 나한테 이메일을 주면은 내가 생각해봐서 난 책을 많이 보니까 그 중에 좋은 쪽으로 하겠다. 오케이? 네. 성공하세요.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잠깐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상섭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우리 회장님 책을 읽었습니다. 5월달까지 한 2개월 동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이 다 거기 포함이 됐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제가 두 가지만 제가 그렇어요. 사랑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모든 것을 혼자 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하시면은 많은 인원을 이렇게 직원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혼자 하시면은 그 사람 능력을 좀 막는 것이 아닌가, 그 문점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힘든다고는 써놨는데 실패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자연이나 아니면 파이버복스를 이렇게 하시면서 실패한 것이 없었는가, 그리고 실패했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렇게 일을 처리하셨는가. 네. 두 가지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책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가서 항상 일을 할 때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써가지고, 저는 또 밑바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경영도 모르니까 항상 배우면서 물어가지고 배워가면서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챙겨야 될 건 챙기지만은 그걸 어떻게 제가 혼 일을 다 하겠어요. 개발도 어느 정도 하다 경영을 하면 경영 쪽으로 옮겨가는 거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항상 배움이 있었고, 이 사람을 어떻게 최대한도로 이용하나 그 생각하는 거죠. 최대한도로 빼먹나. 그럼 사람 쓰고서 제가 혼자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절대로 나중에 그 대목이 어땠는지 한번 저한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그건 아니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실패요. 근데 뭘 실패라는 게 이제 그 시행착오가 뭐 기업권에서 수 없는 시행착오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우선 사람 썼을 때 그래서 실패한다? 아니면 어떤 때는 큰 문제가 터집니다. 회사에서. 정말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냐면 우선 털어놔야 돼, 아까도. 한 번 밤새면 되고 고민하면 되지. 그걸 이틀 가려면 일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강 터지면은 막 흥분하고 이런 건 그러면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딱 생각할 때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뭔가 딱 생각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걸 쿨하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솔루션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거기에 흥분하면 절대로 해결책이 안 나오고 도움이 안 되죠. 그죠? 소리 지르고 흥분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최악의 경우를 갖다가 생각했으니까 그다음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풀어나가면은. 마음도 편하고. 근데 하다 보면은, 물론 저는 기업을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에도 더군다나 회사에 그 너무나 복잡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걸 계속 계산해야 되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고치면 저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후지스라고 우리 회사를 갖다가 자기네 이름 붙여서 OEM이라고. 저는 일본 회사. 일본의 회사라는 데가 품질은 최고의 품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새 제품이 나오니까 자기도 그 검증 관계를 다 거치하고 빨리빨리 돼서 보냈거든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이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기 들어오는 곳이 이 기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이게 전원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잘못이고 우리 잘못인데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고객을 잃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모든 가운데서도 그냥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worst case,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풀어나가는데 그리고 무슨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우선 부닥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쌓아놓고 얘기 않고. 아니 쌓아놓은 감정 가지고 얘기하는 감정 가지고 매일 보면서 지나쳐 보세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볼 때마다 그게 불쾌하고 그럼 일이 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일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하루 행복하시겠어요? 항상 속에 있는 거 푸셔야 돼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하루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 그죠? 그게 우리 삶의 지혜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 있으면 제가 좀 더 많은 고생했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늘 뭐 질문이 너무 많으신데 큰일 났네. 이 뒤에도 뭐가 제가 스케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여기 아름다우신 제가 그랬죠. 아름다우신 분은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서 큰 사랑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오강정의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약국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울증이나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노인 환자분들께서 약물로 정말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정말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약사로서 또 제 남편이 의사니까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은 해답이 되지 못하거나 약은 약물의 선택일 뿐이지 환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과정 속에 제가 이호섭 소장님을 만나서 이호섭 소장님의 그 웃음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행복을 선택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갖다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죠. 그저 공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능의 점수에 의해서 전공이 선택된다? 우리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우리 전공을 우리가 선택했지만 성적이 오지면 좀 낮은 학교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에 의해서 전공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해가지고 절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어요. 저는 뭘 뜯어보잖아요. 어릴 때. 뜯고 나면은
다시 조립하다 보면 어떻게 나사가 두세 개 꼭 남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능에 의해서 치과 의사가 됐다. 그 엄청난 그 기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임플란트 있잖아요. 저도 몇 개 됐. 그건 정말로 힘든 과정이에요. 암한테나 가시면 이거 다 망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교한 이게 있어야 필요한데 수능에 의해서 그걸 갖다 대학교 나오겠죠. 의사는 되겠죠. 개업은 하겠죠.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팔이 의사로 돼가지고 미국 같으면 수당하고 그럼 자살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열정이 생기고. 김연아 16살 때 부모님이 스케이트장에 한번 대부 갔더니 나오진 않으려는 게 코치가 재능이 있다. 시켰더니 성공하면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그 역할이에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갖다 옆에서 해봐. 그럼 거기에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특히 부모님이 해줘야 할 일이다. 물론 사회에서도 사회 나갔을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일터.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되면 정말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주는, 자기를 알아주는 기업, 회사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전 대기업에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면 부속품이에요. 한꺼번에 500명, 1000명 벌써 필요해서 뽑습니까? 절대 아니거든. 예.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답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분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좋겠다. 네. 어이구, 이제 그만해야 되죠? 네, 아이 죄송합니다. 저한테 뭐 저기 있으면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답을 하든지, 또 뭐 진짜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짜 고민이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찾아오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보면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꼭 꽃다발을 가지고, 꽃은 제발 들고 찾아오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